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의장을 꿈꾸는 국회의원 5선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정내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절이 나고 뭐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그렇고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가서 제가 할 어떤 역할이나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걸 또 받아줄 수 있다면 이런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네 그냥?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국회의장만 하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 이게 무슨 줏대가 있는 겁니까? 정치적인 무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콕 집어 허구한 날 씹어대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이 드디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은 고민이 많다. 온전한 당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 어느 당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곧 허구한 날 조중동 기사들만 보다 보니 자기 착각에 빠져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 자신의 몸값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지만 탈당을 했는데도 국힘에서도 연락조차 안 오니까 아주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민 의원은 합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러브콜이 안 왔다.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콜해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이야? 아니 난 발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면 진짜 네.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 발언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유권자를 뭘로 보길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즉 이상민 의원의 탈당 덕분에 허구한 날 말로만 민생이라고 떠들어댄 비명계는 명분을 잃고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탈당한 지 하루 만에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자기 입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콜해달라 이러겠느냐는 거죠.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했던 게 오로지 그 자리만 보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상민이란 개인을 보고 찍어주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네. 그러나 당을 보고 찍어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선 당을 보고 거의 이제 유성을 유권자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네. 당을 보고 많이 찍어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그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마저 이상민 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참고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을 꿈꾸는 5선 이상민 의원을 콕 집어 뭐라고 비판했냐면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빕니다만 꿈은 깨라면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아주 콕 집어 후려쳤고 그리고 박성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상민 의원이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를 후려쳤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겁니까?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습니까?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십시오라면서 이상민 의원의 철새 같은 행보를 아주 콕 집어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상민 의원과 같이 8년간 대전 유성구에서 함께 정치를 해왔던 조승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에서 그 누구든 다수파가 될 수 있고 소수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파가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민주주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정당에는 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그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이상민 선배님의 탈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뭐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이상민 의원의 꼼수를 후려쳤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반응하지 않는지, 왜 기다리는 이상민 의원을 향해 전화 한 통이 없는지 아주 재미있는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미국에 계십니까? 캐나다에 계십니까? 한국에 사시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의장 얘기하면서 가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가 없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체주의에 뭐 너무나도 참 이골이 나고 정말 신물이 나서 제가 탈당까지 하면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얼마나 민주적이길래 민주당을 떠나서 그럼 국민의힘으로 오겠다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결국에는 용산 전체주의에 가가지고 이제 맹종하고 따라가가지고 자리 하나 없겠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가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를 저쪽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진짜 공적인 마인드도 없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발 이번 기회에 다시 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난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준 낮은 발언을 하시면서 어느 당에 가든 내가 의장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유권자를 뭘로 보는 겁니까? 유권자를 뭐 그냥 정치를 의장 자리 보고 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잠꼬대 같은 망동을 규탄합니다. 아니 정치는요 정말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유권자들을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정당의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정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시든지,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정당의 정신이나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국회의원 될 수 있으면 어느 당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떤 욕망? 아닐까요? 그런 욕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저는 뭐 대전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성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분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의장 되려고 정치했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분은 안 찍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쯤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아우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 간절하게 가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토굴에서나 살고 있을 것 같았던 손학규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를 얘기하며 비판을 쏟아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되던 말던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침몰하던 말던 말 한마디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떼거리로 나타나 선거제 운운하며 난리를 쳐대는 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이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조가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떻게 인재를 등용했냐? 천민 출신도 오케이, 적군이었는 사람도 오케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사람도 오케이, 그 벼슬 하면서 헤쳐먹은 인간들 그래도 오케이, 능력만 있으면 오케이 그랬다고. 어질지 않아도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질지도 않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 뽑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난세다. 그런 것보다 백성들 안 굶기고 우리 병사들 안 죽이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고 얘기했어요. 그 난세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심난세죠. 치세 때는 얼마든지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지만 난세인데 지금 뭔 정정당당하게 지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백성들의 삶이 좋아집니까?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요? 저기서는 반칙하면서 위성정당 만드는데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지 하면 위성정당 안 만든 표가 전부 다 그렇게 군소정당으로 갑니까? 나란히 다 가요? 100% 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의 말대로 지금 이런 시국에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꽃밭으로 가득한 정치 자영업자들이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쯤이면 최소한 국민께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52.9%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한다면서 응답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은 34.95%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20% 정도의 격차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표 포기 심리를 자극해서 밴드웨건 효과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은 지난주 37.5%에서 이번 주엔 34%로 아주 크게 떨어졌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44.8%에서 이번 주 45.3%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폭망한 것과 그리고 김건희 명품 수수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서울의 소리 보도를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건 아주 큰 타격이라는 건데, 게다가 여기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20%는 아마 TV에도 안 나오니 처음 듣는 국민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용산 대통령실에선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면서 언론들을 때려대며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외부인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 챙기는 영상. 국내외를 통틀어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끄러운 장면이 세상에 공개된 지 만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런 나라는 이건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이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 자신이 대통령인 듯 말하는 내용도 녹화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명품 선물이 건네졌고 인사청탁 현장으로 보이는 상황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 그러나 당사자와 대통령실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방탄쇼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400건 가까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차별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로 마녀 사냥을 주도해 왔습니다. 뻥카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렇게 당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당한 게 더 많지. 이거 보세요. 상황 파악 이렇게 안 되십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 소환 한 번 없고 3개월짜리 특검도 못 봤으니까. 이준석은 한동안 안 까요. 이준석은 검찰개혁 문제하고 언론개혁 문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준석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외면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책임을 모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 디올 백을 받았는 게 함정이다 그러면서 함정이 문제다. 함정 촬영이 받은 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지금 보수 언론이거든요. 근데 딱 까보니까 민간인 불러서 그럼 부른 거예요. 왜? 오늘 이 선물 가지고 갈 겁니다라고 사진을 띄웠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거 받아먹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어디 시내 카페입니까?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명품백이 국정원 잘못입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그거 다 열어준 길로 간 거지. 그다음 또 더 신기한 것. 이번 대통령실에서 내온 해명 반환 선물로 분류되어서 저장 중이다. 반환 선물이란 건 없어요. 선물이면 선물이지 반환 선물은 뭡니까? 두 단어가 모순이 돼요. 반환은 내가 돌려받는 게 반환이고 선물은 내가 주는 게 선물인데 반환 선물? 1년 됐는데 1년 동안 어디다 놔둘 건데요? 반환 보관 선물? 아니 없어요. 일단은 그 창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준의 청와대는 그런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면 돌려줬지 돌려주려고 준비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자체가 없고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록해 놓습니다. 또 모든 게 다 기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부인이 백을 받은 게 그게 핵심이지. 그 핵심을 이렇게 뭐 함정 취재나 이런 걸로 가리려는 쪽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보는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함정 취재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에요.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영부인의 위치에서 이 명품백을 받은 것은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가장 핵심을 뭘 물어봐야 되냐면요. 그 취임식했던 5월달 당시에 왜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고 왜 그때 경찰들 수사 당사자들이 취임식에 초청이 되고 왜 용산 이전하면서 코바나가 수의 계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거를 저는 밝혀야 그 다음들이 해결이 된다. 전 첫 단추부터 풀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 답을 안 한다? 이거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청와대라는 이 엄중한 곳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드나든 사람, 드나든 물건 그 모든 게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무슨 이야기 한 것까지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석자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어떤 개인을 만날 때 그러지도 않지만 만약에 만나면 다 기록 다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기록이 없다? 이부속실 왜 없앴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금품, 수수 이런 거는 99만 원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청탁금지법의 그 규정 이런 위반이 되고요. 법에는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반환 선물 창고가 있을 정도면 반환해야 될 선물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 대응은 안 했지만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돌려줬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줬거든요. 제정신입니까? 그 지난번에도 순방 나갔을 때 명품샵 들린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이 저는 도망갈 곳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 곧 이제 올라갈 건데 거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냐.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관심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의결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의 계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중에 가장 1순위가 양평, 그 다음에 이 지금 명품백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명품이라는 그 가방 그런 게 사실 국민들이 그냥 그 후일담이라든지 약간 이제 가십성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어떤 법률적 위반이나 지금 이제 뇌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이 명품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좀 국민 정서법의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어서 북한 개입설 같은 구시대의 색깔론을 띄워보고 권력의 충견들을 앞세워 겁주기를 시도하는 중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 분노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진다는 점을 꼭 새기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든다. 김건희 여사의 이 육성은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한 번 더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자진사퇴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무능, 무지, 무식 뭐 이런 정권에 대한 표현이 뭐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만 도저히 지금 앞으로 3년 반을 많은 국민들이 잠수를 한 잠수사들이 숨을 참다 수면으로 올라가기 직전 막 그 갑갑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 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갑갑해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민심을 다 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소진이 되고 국민들도 힘들고 정치인들도 힘들어요. 가장 본인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자진사퇴, 대통령의 자진사퇴. 그게 가장 본인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오랜만에 떨어졌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이 폭망하고 있는 건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각 개별적인 계획에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엑스포를 유치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있어야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게 다 있어야 돼. 그쵸. 하나도 없는 상태야 지금. 오죽하면 이동관을 날려놓고 후발 주자를 누구로 해야 될지 대기도 안 시켜놔가지고 이거 속도전이잖아.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방통위가 멈춰서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후발 주자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무언가를 계획을 세울 때 차선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 그렇지. 근데 저 사람들은 차선책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기반에는
경우에는 어떤 심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오만인 거야. 오만하니까 차선책이 없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면 이대로 될 거라는 오만함.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함. 정치 세력한테 오만은 뭐냐면 무능입니다. 오만한 거는 다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로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으로만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무능하기 때문에 한국 보수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 이 정권이 박살나는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능력이 오링이 났다. 자, 이제 카드가 없어요. 내년 총선까지 다음 카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 국정원하고 경찰, 외교부, 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다 보면은 저기 기본적인 정보 소통이 안 됩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날린 다음에 원장 차장을 또 날렸으니 저 조직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요. 앞으로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저는. 한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공격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대표를 향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민주당을 부도덕한 당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한 표, 저기서 한 표 모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저쪽에선 지금 나라를 잘 이끌어갈 능력은 없으니까 검찰을 앞세워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또 검찰의 나팔수인 언론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빨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기자들이 한동훈 와이프 얼굴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한동훈만 와이프가 딱 찍었더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태블릿 문제제기했을 때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걸 갖고 왜 떠드냐. 한동훈 머릿속에는 자기의 우호세력은 어용 기자들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또 2012년처럼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것 같은, 경고하는 것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정말 패배하게 되면 조선일보는 새로운 여당의 인물을 띄워 정권 재창출에 나서고 싶겠지만, 하지만 그러려면 김건희는 큰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 조선일보로선 선택할 방법이 바로 민주당 내부 분열 말곤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 생명이 다 끝난 이낙연이 나와 떠들어대는 것이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게다가 경기도청이 압수수색 받은 날에 북콘서트를 한다? 이건 정말 이낙연이 뭔가 시그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아까 앞에 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입이 그냥 얘기하기도 싫어요, 진짜. 넌 진짜 아니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형평과 공정에 있어서 그 일반 사람들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정말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나 민주당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의지를 잘 모아서 정치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당이 이길 것이냐,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건 50% 훌쩍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중도층은 이기는 쪽에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와주면 중도층 머리 계속 굳어지는 거지. 이재명 관련 그 법카 관련해 갖고 이번에 경기도 또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 세탁소 주인도 지금 유서 남겨두고 실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서 내용이 난 억울하다는 거거든. 나는 깨끗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법카 이재명 잡겠다고 세탁소를 왜 털어요? 옛날에 노무현 잡겠다고 삼계탕 집 압수수색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세탁소 집 가서 압수수색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김건희 디올백 이런 걸로 지금 또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검찰 또 한 번 나서는 거거든. 자기들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서가지고 이재명한테 다시 한번 스크래치 내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를 전환해서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